홍준표가 마지막으로 막말하겠다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을 못마하는 사람, 뭐 사생활 술주정 사람, 뭐 국비 어떤 사람, 카메올리언 어떤 사람, 감정조절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해서 이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뭘까요? 홍준표가요.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을 그만두고 나가면서 문재인을 기쁘게 해주고 있죠. 좌빨들을 굉장히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도 마지막까지 문재인에게 충성을 바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부 총질이죠. 어떻게 보면요. 자기가 당 대표를 했어요. 자기가 당 대표를 하고 밑에 국회의원들이 있었겠죠.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럼 그렇다고 나가면서 저러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내가 덕이 없어서 선거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나보다 더 덕이 높은 분을 모셔서 자한당이 새롭게 분발 노력해서 이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그게 당 대표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을 자르지 못했다. 내 밑에 있는 놈들을 좀 시원하게 내가 자를 수 있는 다 자르고 싶었는데 그거 다 못 자르고 뭐 이런 놈 저런 놈 있어서 내가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 뭐 저 사람이 5.18 유공자에서 저렇게 한 걸까요? 홍준표는 자기가 5.18 유공자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전혀 대답하고 있지 않죠. 5.18 유공자가 되면 저렇게 행동하는 건가 보죠. 한 인간으로서도 당 대표로서도 저 사람은 쓰레기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문재인 비판한 적이 없어요. 좌파들 비판한 적도 없어요. 하는 척 했죠.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질고 악랄하게 한 거에 비해서 좌파들에 대해서는 아주 꼬랑지 내리고 빌빌거리고 문재인 앞에만 가면 그냥 대가리를 그냥 땅으로 그냥 향합니다. 아주 비굴하게 머리 숙였던 인간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그 배신에 대해서 절대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산화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화나고 분통 터져하고 억울하고 눈물이 나고 이거 이민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민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사는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배려심이 없어요.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아요. 저런 것들이 남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냐 이겁니다. 당원들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분노를 전혀 동감하지 못하는 인간. 저런 거를 의학용으로 자폐아라고 합니다. 자기가 아픈 것만 아파요. 저 인간은요. 홍준표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렇게 자기 마음에 상처 준 국회의원들을 저렇게 5 유형으로 나눈 거잖아요. 자기가 아프면 아픈 거예요. 자기 아픈 거밖에 없어. 홍준표는. 남들 아픈 거는 신경도 안 써. 이명박이랑 똑같죠. 이명박이 감옥에 들어갈 때 보면은 우리 가족들이 잠을 며칠 동안 설쳤고 나도 잠을 설쳤고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슴 아프고 나도 많이 가슴이 아프고 나 아파 나 아파 나 아파 그런 얘기밖에 안 했어요. 자기 때문에 걱정하는 국민들에 대한 염려와 배려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자기가 탄핵을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국가가 이러한 변란의 상태에 빠져서 혼란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분통 터져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억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명박도 국민들을 이해하는 동정하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 보낸 거에 대해서 전혀 사죄하는 모습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이명박과 홍준표는 그 점에서 너무나 똑같아요. 저런 자들이 당 대표를 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게 참 대한민국의 그렇죠. 저기에 해당되는 사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홍준표는 저기에 해당 안 될까요? 홍준표는 술 먹고 주정 안 부렸을까요? 홍준표는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로 생각 안 했을까요? 아니, 홍준표는 당 대표를 아르바이트로 생각 안 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를 생각했으니까 문재인하고 대범하게 투쟁하지 않았죠. 그저 자기 혼자만 감옥에 안 갈 생각만 한 거죠. 국비로 세계 일주 꾸민 사람, 홍준표는 국비로 세계 여행 안 다녔나요? 지는 뭐 마치 한 번도 안 다닌 것처럼 뭐 저렇게. 카멜레온처럼 변색, 홍준표는 안 했나? 홍준표는 카멜레온처럼 변색 안 했나요? 카멜레온처럼 변색은 안 했어도 캐러멜처럼 변색은 했겠죠. 감정 조절 안 되는 사이코패스 홍준표 본인이 감정 조절 안 되지 않았나요? 뭐 자기한테도 다 해당되는 거를 뭐 남한테 얘기를 해? 내가 볼 때는 홍준표 다 부분 다 해결될 다 공통 분모가 다 있는 것 같은데 마치 남 얘기하듯이. 그럼 저기는 뭔데? 니는 뭐 했나? 이 영감탱이야. 니는 뭐 했나 말이다, 이 영감탱이야. 니는 문재인만 보면 대가빨이 팍 쑥이고, 대가빨이 쑥그리고 뭐 했나, 니는 임마. 자, 자한당 폭망하는 데 원인들이 있죠. 자, 자유한국당에 망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변입니다. 변, 지난번 작년 10월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님이 정치 재판이다. 더 이상 재판 안 받겠다. 그거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출당시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출당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다. 그래서 반발했던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몇 명과 또 자유한국당 당원들 뭐 한 10만 명인가 하는 사람들이 탈당을 해서 대한애국당으로 오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것을 또 변희재가 터트렸죠. 10월 23일부터. 뭐 당 내분을 일으켰어요. 매일매일 자기 방송을 통해서 그냥 그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걸 시시콜콜 방송으로 매일매일 떠들어댔죠. 그것을 2달 동안이나 그렇게 떠들어댔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그 당시에 대한애국당으로 정말 한 뭐 5-6명의 국회의원이 넘어왔고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 한 10만 명이 대한애국당으로 왔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그때 정신 차리고 제대로 자기 길 잡을 수도 있었고 대한애국당은 대한애국당대로 그 5명의 국회의원과 10만 명의 새로운 한국당에서 한국 당원이었던 사람들이 새로이 대한애국당원이 되면서 대한애국당도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나름대로 뭔가 쇄신책을 했을 거고 대한애국당은 대한애국당대로 더욱더 힘찬 투쟁을 해 나가서 이번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대한애국당은 대한애국당대로 엄청난 성장 발전을 이뤘을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더 일찍 석방시킬 수도 있었던 정치적 힘을 대한애국당이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은 게 변희재였었죠. 그래서 변희재가 그걸 못하게 막음으로써 자유한국당은 그냥 고인물이 썩듯이 썩어갔고 쇄신책이 없었어요. 그대로 썩어갔죠.
그리고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망한 거죠.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참패하고 폭망하고 해체 위기에까지 온 데는 변희재의 역할도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 내지는 묵시적으로 기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홍준표는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홍준표는 당연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홍준표는 전혀 당 대표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자기 혼몸 자기 몸 하나만 추스린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그리고 홍준표를 1년 동안 저렇게 아무 짓도 안 하고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누가 채찍질을 안 해줘서 그래요. 옆에서 누군가가 채찍질을 해줘야 되거든요. 멘토, 무슨 선생, 스승, 지혜를 전해주는 사람들 또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 어드바이저 또는 브레인, 두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정규재, 복거일, 김진 이런 자들이죠. 그런데 정규재, 복거일, 김진이 홍준표를 지난 1년 동안 지켜왔죠. 그래도 자한당이 망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홍준표를 그냥 옹립했어요. 도와주고. 오히려 그게 홍준표를 더 망하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정규재, 복고일, 김진은 홍준표가 사퇴하고 정규에 은퇴하는 것처럼 정규재, 복고일, 김진도 은퇴해라. 정규재, 복고일, 김진은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이 잘못됐다고 아직도 말하지 않아요. 감옥에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홍준표랑 같죠. 바로 그러한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홍준표가 망한 겁니다. 정규재나 복고일이나 김진이 홍준표한테 가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을 시켜야 된다. 죄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문재인하고 둘이 만나서 그래도 일단은 몸도 약하고 지금 몸무게도 30 몇 킬로그램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 혼자 몸인데 뭐 어디 도망가기를 하겠냐 뭘 하기를 하겠냐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뭐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정치적으로 부담은 되지만 우리도 남자 아니냐 남자가 그러면 여자하고 건강하게 1대1로 파이팅 하는 것도 남자의 자신감 아니냐. 그리고 그게 남자 아니냐. 감옥에 집어넣고 경쟁하자. 그거는 남자답지 않지 않냐. 이런 거를 홍준표가 문재인하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문재인이나 홍준표나 새끼들의 사내 자식인지 뭔지 말이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뭐가 힘이 있다고 감옥에 저렇게 넣냐 이거예요. 둘이 만나가지고 홍준표하고 문재인이 만나가지고 그랬죠. 24년이면은 죽어서 나오겠네. 그러니까 그 말 들은 놈이 뭐라 했어요? 딴 사람이 안타깝네 이지랄 했잖아요. 둘이 앉아가지고. 그게 할 말입니까? 아니 24년 되면은 감옥에서 죽어서 나올 것 같네. 그러면 안타깝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죽이면 안 되죠. 감옥에서 죽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켜 줍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뭐 안타깝네. 홍준표 너 은퇴해가지고 네 아들하고 며느리 뭐 손자인지 손녀인지 미국 사는데 그거 구경하러 너 비행기 타고 미국 갈 때 그 비행기 떨어져가지고 너 죽으면 죽을 수도 있겠지? 안타깝네. 이런 말 들으면 너 기분 좋냐? 이 영감탱이야? 네가 아프면 남도 아픈 거야.
그리고 남이 아프면 너도 아픈 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 그게 인간이고 사람 새끼고. 바로 너의 그 천박한 인간성, 홍준표, 그리고 홍준표의 브레인들, 정규재, 복고일, 김진, 그 자들의 그 도덕성,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마음 씀씀이, 이게 쓰레기인 거예요. 틀려 처먹은 거예요. 걔네들은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탄핵 찬성자들, 김성태, 장제원, 김무송, 나경원, 뭐 등등등등등등, 심재철 뭐 등등등등등등. 얘네들은 뭐 자유한국당 폭망하는데 아주 일차적인 기여자들이죠.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지만 나머지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 얘네들도 자유한국당 망하는데 묵시적으로 다 동의했죠. 이 쓰레기들도. 자유한국당이 망해질 때 뭐 김진태, 박대출 뭐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 뭐 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분들 나름대로 뭐 노력은 했겠죠. 자유한국당 잘 되게 하려고.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시키는 거. 그거는 목숨 걸고 싸웠어야죠. 니들도. 에? 1년 동안 뭐 했나?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하는데. 김진태는 맨날 혓바닥만 나불대잖아. 뭐 행동하는 게 없잖아요. 김진태 씨. 아, 제가 있잖아요. 오늘 저기 뭐야 뭐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 어떤 분들 댓글 올린 거를 이렇게 어떨 때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방선거 끝나고 앞으로 우리 대한애국당하고 조은진 당대표님이 좀 나라를 살리는데 뭐 좀 해보세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러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점잖게 질문했습니다. 아, 애국 동지님, 그러면 대한애국당하고 조은진 대표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아이디어 좋은 거 있으시면은 한번 전해주시면은 제가 감사하게 그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달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댓글 원래 달았던 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나는 그냥 김진태가 좋아요. 그따위로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아니 그따위로 댓글 달으려면 애초부터 뭐 대한애국당이 뭐 이대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뭐 조은진 대표님이 이대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딴 거를 왜 물어요? 김진태가 원래 좋으면 김진태한테 가서 김진태 의원님 이렇게 해서 나라 좀 살려주세요. 거기 가서 해야지 왜 그래?